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뉴스를 하고 있었는데 선배님 저 부르셔서 재훈아, 너 뉴스에 너무 오래 있지 마. 넌 MC를 해야 돼. 평생 MC 해야 돼. 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게 아주 큰 힘이 됐는데. 이 김재훈 아나운서는요, 이중적인 게 없어요. 아이고, 아닙니다. 네. 진짜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는 후배인데, 그래서 언제까지나 여러분께서 우리 김재훈 아나운서 팬이 돼주시고 네. 이 프로그램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김재훈입니다.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. 열심히 일하던 내 배우자가 은퇴했다.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? 열심히 일하던 내가 은퇴했다.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? 그럴 땐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? 이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나운서 왕종근 씨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. 제가 겪은 이야기거든요. 지난 여름에 퇴직을 했습니다. 뭐 물론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분이 묘하게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제2의 인생이죠. 네, 이제 제2의 인생을 또 활기차게 펼쳐가고 있습니다만 퇴직이 아닌 말 그대로 은퇴를 한 경우는 또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. 하지만 선배님은 아직 은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. 방송은 하고 있지만 네. 재원 씨나 저나 직업은 MC예요. 좀 세분화된 직업으로 얘기하면 우리 MC잖아요. 네네. 근데 MC를 못하게 되면 은퇴한 거예요. 아, 네. 저는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MC가 안 들어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현직 MC에서는 은퇴했다. 네. 그렇게 생각해요. 물론 방송에 이제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은 하시지만 본격적인 직업은 내려놨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. 입장 바꿔보세요. 재원 씨는 늘 질문하는 직업이잖아요. 맞아요. 네네. 근데 재원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네. 질문하는 일은 없고 이제 답을 하는 입장이 쭉 되면 네네. 좀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워요, 그게. 그러네요. 네. 근데 한편 또 색다른 재미는 있어. 네. 답을 하는 것도. 그럼요. 네. 그리고 또 뭐 워낙 잘 하시니까요. 또 여기저기서 찾는 것도 많고. 근데 해보니까 질문이 더 쉬워. 그렇죠. 네. 저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. 평생 질문을 했으니까. 그럼요. 네. 네. 일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.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. 제 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이면 7일이잖아요. 네. 7일 중에 하루 정도는 방송을 합니다. 일주일에 한 번 정도.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일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노는 거지 뭐. 6일은 놀고 하루 일하고 나이 드니까 놀 게 없어. 아, 딱히 할 게 없다? 예. 나 요즘 참 사는 재미가 없어. 왜? 즐길 거리가 없어. 아니, 왜 많죠. 여행도 가셔도 되고 뭐 좋아하는 스크린 골프를 치셔도 되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뭐 가까운 여행지는 또 언제든지 다녀올 수 있고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원 씨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. 네. 그게 젊을 때는 마음 먹으면 지금 마음 먹으면 바로 지금 실천할 수도 있어. 그렇죠, 사실. 그죠? 네, 네. 근데 나이가 들면 생각만 있고 실천은 잘 안 돼. 아, 몸이 안 따라가요. 그렇다고 봐야죠. 젊을 때 몸이 가벼우니까 그냥 바로 행하라. 행하면 되잖아. 그럼 쉽게 말해서 내일 갑자기 있던 일이 없어졌다. 그래서 하루가 통으로 비었다. 그러면 가까운 근교 여행이라도 갔다 올 수 있죠. 뭐 요즘이야 뭐 저 남도 끝이라도 2-3시간이면 가는 거리니까. 귀찮아. 아, 그럴 수 있네요. 몸이 사실 예전 같지가 않거든. 네. 아무래도. 그래서 지금은 좋게 말하면 쉬는 거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노는 건데 노는 날이 워낙 많아지니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마누라한테 무시당하는 거. 아,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고요. 제 아내도 본의 아니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남편이 잘 나갈 때는 또 보이거든. 친구들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친구 있으면 만나도 근데 왠지 돋보이잖아, 그 사람은. 그게 뭐 당연히 눈에 띄는 거니까요. 그렇잖아요.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일 잘하고 돈 잘 벌어올 때는 내 남편 멋있어. 근데 부스스 해가지고 집에 매일 있는 걸 보면 아내가 봐도 존경심이라거나 옛날 같은 그런 마음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. 내가 봐도. 그런 마음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무시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. 아니, 무시라고 느끼는 거 아닐까요? 자격지심이 일단 있잖아. 그러니까 그래서 무시라고 그러니까 느끼는 무시라고 거지. 느끼지. 형수님이 무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.
아, 우리 마누라가 그 말 했어. 아, 그래요? 당신이 뭐 무시하게 해. 네네. 아,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. 네. 나 그 말이 되게 뼈 있는 말로 생각하는데 당신이 친구하고 전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 당신이 현직 아나운서로 있을 때는 참 말이 반듯했어. 아, 네. 근데 지금은 보면 너무 아무렇게나 말을 해. 아, 그러지 그게 마세요. 느껴지는구나. 그러지 마세요. 아, 그게 진짜 총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. 근데 내가 그렇게 변했어? 선배님이 어디 가겠어요? 아나운서 왕종근. 그리고 아,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이게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게 있어서. 그러니까 방송을 늘 하는 네. 경우는 계속 몸에 배어 있는데 방송을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. 그 반듯하던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. 제가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. 제가 40대 초반에 캐나다 유학을 다녀오느라 방송을 3년 정도 쉬었죠. 방송 언어는 외국어와 같구나. 외국어는 안 하면 실력이 줄어들잖아요. 그렇지. 방송 언어도 그 그렇구나라고 어휘 자체가, 생각했어요. 예. 네. 이게 표현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화법도 그렇고 방송인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. 아, 한 그러니까 나한테 3년 그런다고. 쉬고 나니까. 뭐 너무 말이 막 나온대. 여보 그러지 마세요. 왜 그렇게 말을 막 해? 당신은 아나운서잖아. 그럼 나는 뜨끔한 거야. 내가 그랬어? 나는 모르거든요. 근데 방송의 세계에 익숙해 있을 때는 계속 그게 연장이 되잖아. 그 흐름이. 예. 네네. 근데 지금 그 흐름을 깨버린 거죠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형수님은 이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. 그렇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. 네. 한때는 날 존경한다 했거든. 그러니까. 지금은 전혀 존경심이 없어. 표정만 많아요. 이게 섭섭하게 들리는 거예요? 아니면 화가 나는 거예요? 어떤 느낌이에요? 섭섭하지.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구나.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. 네. 우리 젊을 때 노래방도 많이 갔잖아요. 그러시죠. 네. 노래방도 안 가죠 이제. 가서 노래하는 거 귀찮아. 귀찮지. 힘드니까 일단. 예.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. 그 자꾸 속으로 이 세상은 노인을 위한 세상은 아닌가 봐. 자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.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뭔가 준비해서 가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. 그리고 누가 데리고 가주지 않는 한 내가 다 찾아야 하고 내가 그렇지. 일일이 그렇지. 식당 하나라도 맛있는 집으로 골라야 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귀찮으실 수는 있겠네요.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멋있는 노인이 되고 싶은데 네. 멋있는 노인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. 폼도 안 나. 야그 뭐 버려도 뭣도 없고 멋있으세요. 뭣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 말대로 노인이 되면 될수록 말도 더 잘 골라서 공손한 말을 쓰고 예의 바른 말을 쓰고 해야 네. 되는데 말이 팍팍 나온다거나 진짜 그러면 안 되고. 그러면 형수님이 그렇게 자극을 하실 때 뭐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거나 아니면 나에게 뼈가 있는 조언을 해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? 일단은 부정을 하죠 저는. 뭐 아니야 내가 왜 뭐 나 변한 거 없어. 그렇게 하지만 뜨끔뜨끔하죠.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는 거죠. 받들어야죠. 인정해야 되는 드려야 되는데 재원 씨하고 진지하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네, 있어요. 네. 나는 나이가 들면 나이가 주는 여유 또 경험의 세계 그다음에 뭐 금전적인 여유 이런 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낫잖아. 그래서 나는 매사에 너그러워질 줄 알았어. 난 그럴 줄 알았어요. 네네. 왜냐면 경험도 많이 했고 그럼 내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럴 만한 나이가 됐잖아. 70대니까. 그거 안 되더라. 내가 노력해야 돼. 그래서 내가 항상 머릿속에 너그러워지자. 너그러워지자. 이해의 폭을 넓히자. 계속 내가 주입한다니까. 네.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심술 늘어요. 흔히 말하는 노인의 꼬장. 그거 보이면 안 되잖아. 그렇죠. 이게 이제 너그러워진다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것이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. 그냥 제작진하고 관계하는 거고 그리고 뭐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였는데 낯선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. 저에게 일을 연결하신 분도 그렇고 그 일의 주최 측도 그렇고 뭐 강의를 나가도 그렇고 행사 진행을 나가도 근데 가끔 무례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
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예민하게 대한다면 이분들은 저의 예민에만 집중할 것 같아요.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나 무례함은 연결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민해? 이 사람 왜 이러지? 에만 집중할 것 같아서 이분들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예민하면 안 돼요. 예민하면 안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쉽진 않잖아요. 사실 겉으로는 공손하게 그래서 너그러워져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게 참 배워야 하는 덕목이에요. 그러니까 훈련해야 하는 덕목인가 봐요. 우리는 어쨌든 한 번 아나운서면 영원한 아나운서잖아요. 네. 명색에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뭐라고요? 이럴 수 없잖아. 그럴 수 없죠.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, 우리는. 그리고 하다못해 제가 아무리 맞는 입장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이런 말조차 힘들어요. 재원 씨 같은 경우는 아마 나이가 들어도 심술이 늘 것 같지는 않아. 아유. 천선이 워낙 글쎄요. 착하잖아. 아닙니다. 그거 내가 알잖아. 천선이 잘 워낙 봐주세요. 착한 사람이니까 네. 심술을 부린다거나 어떤 나이가 주는 것 때문에 나이 가지고 막 밀어붙인다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. 아닌데 나는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. 내가 좀 괄괄한 면도 있거든. 근데 좀 나는- 털털하기도 난 하시면서 그렇지는 뭔가 할 말은 해야 되는. 예, 할 말 하는 스타일이죠. 네네. 그러니까 내가 자꾸 다스려야 돼. 나이 들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. 그게 이제 부부간에도 적용이 되는 거겠죠. 저 엄청 다스려요. 네. 아내가 천불나게 할 때가 많거든. 옛날엔 나한테 하나 썰 그랬다고. 하나 썰이 뭐냐 하나님. 당신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그만큼 존중을 했어요. 그만큼 내 남편을 공경하고 존중한다. 예. 네.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짜라봐야 뭐밖에 안 나온다. 그 말 들어보면 어떻겠어요. 나보고 하나 썰 하던 사람이 지금 그렇게 나올 때는 내가 정말 작아졌구나. 근데 후배들이 보기엔 결코 작아지지 않으셨어요. 어차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쓰죠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. 네. 현역 아나운서 할 때 우리 아나운서들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. 네네. 제일 하기 싫은 게 라디오 뉴스였어. 그렇죠. 그게 이제. 그러면 몇 개를 배당받으면 네. 딱 시간 되면 딱 보도 가서 네네. 준비하고. 그게 그렇게 귀찮았다고. 지금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라디오 뉴스예요. 네. 지금 그만둔 지 몇 달 됐잖아. 그러니까요. 라디오 뉴스 생각 없어요. 아니요. 가끔 그리워요. 난 그게 진짜 네. 하고 싶어. 그리고 이제 주말 근무를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한 라디오 뉴스 서너 개를 몰아서 하잖아요. 그리고 라디오 뉴스를 5분 동안 한 번도 안 틀리고 흠 없이 뭐 사실 물리적으로 오독이다 뭐 탈독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왜 호흡 하나만 미끄러져도 움찔하잖아요. 청취자는 못 느끼시겠지만 그런 거 없이 정말 내가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5분 뉴스를 끝냈을 때 쾌감이 있잖아요. 그렇지. 난 역시 KBS 마지막에 아나운서. 자기 네임 얘기할 때 그러니까. 당당하게. 네.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.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. 지금 그렇지. 시각 9시 5분입니다. KBS. 그때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. 그거는 이제 못 하잖아요. 못하지. 다른 방송을 할지언정 그건 좀 아쉽긴 해요.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신문을 가지고 뉴스 같이 이렇게 의미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씁니다 채로 해서. 예, 했더니 집사람이 듣더니 당신 뉴스는 이제 안 되겠다. 네. 흐름이 안 좋대요. 네. 흐름이 옛날 흐름이 안 나온다. 근데 콜사인은 지금도 내가 한번 해보거든. 콜사인은 좋대. 네. 한번 해볼래요? 내가 해볼게 먼저. 네네네. 슬기로운 생활의 벗 여러분의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중파 891kHz KBS 제1라디오입니다. HLKA. 이거 딱 깔고 살아있다. 집사람이 되게 좋대. 선배님 세대는 콜사인을 하셨잖아요. 우리 콜사인 저희는 콜사인 안 했어요. 저희 들어오기 직전에 그게 이제 자동 녹음으로 바뀌어서 자동 송출이 되고 그 대신 저희는 시각 고지는 했어요. 최고 좀 해봐요.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. KBS. 시각 고지 실수해봤어요. 아니요? 네네. 나는 콜사인 할 때 시간을 잘못 얘기했어. 그래요? 그거 미쳐요. 아, KBS가 9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해야 되는데 네. 자기도 모르게 툭져놓은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. 또 땡까지 나왔으면 그거 어떻게 그럼 뭐 마이크를 꺼졌고 물릴 수가 죄송합니다. 없어요. 뭐 이거 이럴 시간도 없어. 청취자에겐 사과할 수도 없고. 그거 진짜. 근데 방송국에서 9시 10시라면
정치자 입장에서 그럼요. 내 시간 뭐야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 송출 시스템으로 바뀐 건데. 그래. 네. 저 때만 해도 시각고지를 할 때였어요. 지금은 이제 아마 시각고지도 많지 않은데 저의 데뷔가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. KBS거든요. 근데 제가 서울에 입사하고 무조건 1년 지방근무를 가니까 지방근무 가기 전에 데뷔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. 근데 시각고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우리 동기들이 현업총괄 부장님한테 가서 저희 시각고지라도 한번 하고 지방근무를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, 부장님께서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데 저의 한기수 윗 선배께서 당신 시각고지를 배정받아서 올라갈 때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. 그래갖고 넣어줬구나. 재원 씨가 해봐 해가지고 했어요. 그게 이제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. KBS. 이 시간에 이 고지. 지금도 9시 30분입니다. KBS 이걸 흉내만 내도 약간 그때 설렘이 있어요. 그 재원 씨는 괜찮다. 멋있게 시작했는데 네. 나는 아나운서 때가 첫 방송을 뭘 했는가 하면 방송 잘못 나가가지고 그 사과하는 멘트가 있었어요. 네. 이 원고를 적어줘가지고 네네. 그 사과하는 멘트 하라 해가지고 그거 했어요. 그걸로 시작했어. 그러니까 사실 형수님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방송인으로서의 모습을 보다가 이제 방송을 하지 않는 혹은 다른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간극의 차이가 있어서 알게 모르게 이제 형수님 같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저는 근데 재원 씨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. 네. 수도권 따로 뽑고 네네. 지방 따로 뽑잖아요. 그 시험도 다르고 난 지방 아나운서거든 원래. 지방 아나운서 때 이게 운이 서울라니까 서울로 발령이 났잖아요. 네네. 아니 잘하시니까 난 거죠. 어쨌든 KBS 네. 역사상 처음이에요. 네네. 그 당시에. 예. 그래서 어쨌든 서울로 왔는데 서울로 발령 받아가지고 밤 비행기 타고 이제 김포공항 내려가지고 여의도 KBS로 뛰어 들어왔거든 밤에. 근데 KBS가 왜 건물이 넓적하잖아요. 네네네. 그리고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. 올라가는. 야, 그걸 뛰어 올라가는데 북받치는 그 감격. 아, 네. 야, 내가 여기서 일하게 되는 거야. 진짜 난 대단했어요. 지방에만 있었으니까. 그렇죠. 네. 여의도 한가운데 내 책상이 있단 말이야. 뛰어 올라갔는데 막 그게 막 감동해가지고 초심 있잖아, 초심. 네네. 그게 제 초심이에요. 방송 하기 싫을 때 있잖아. 그럼 그걸 떠올린다고. 네가 본사 발령 받아가지고 그 계단 뛰어 올라갈 때 그 감동, 그걸 죽을 때까지 잊지 마라. 그러게요. 뭐 비단 방송을 하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일을 했던 또 직장을 다녔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뿌듯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. 근데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하고 또 심지어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순간은 기억 속에 추억 속에만 남아 있고 어느덧 쪼그라든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배우자가 그 느낌을 느끼도록 도와준다면 그리고 그 느낌만큼은 건드리지 않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. 욕심 아닐까? 네네. 제 아내가 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사실 어쨌든 직장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직업도 없어졌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저는 심지어 30년 6개월을 다니던 한 직장을 다니던 그 직장을 떠난 거니까 아내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다르게 대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마치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어때 회사 안 가니까 뭐 서운하지 않아? 어때 내일 갈 곳이 없는데 좀 막막하지 않아? 이런 얘기조차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고 밤에 똑같이 잠들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똑같이 TV 보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그런 일상을 얘기했을 뿐이지 제가 나 직장이 없네? 내일 갈 곳이 없네? 라는 사실을 집에서 느끼게끔 혹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끔 여겨주지를 않았어요.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.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재원 씨가 되게 당당했나 보다. 그렇게 볼 저는 수도 어떤가 있나요? 평소에 네. 일이 없다거나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네. 엄청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에요. 네. 난 좀 그게 느껴져. 남이 볼 때 내가 만일
주머니 돈이 없어서 1억이 있으면 남이 볼 때 돈 없는 걸 알 정도로 불쌍해 보이는. 이 한동안 왜 투자하셨던 거 실패하고 실패 많이 했죠. 큰 돈 잃고 네. 그럴 때 좀 그런 느낌이셨던 거예요. 근데 그때보다 이제 아내한테 용기를 한번 얻었던 게 뭐냐면 이제 프리랜서니까 같은 프리랜서잖아요. 이제는. 프리랜서는 일이 있어야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. 네네. 프리랜서 되고 나서 지금 쭉 이제 일을 해오고 있는데 완전 일이 하나도 없는 게 2달 동안 있었어요. 아 2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. 아무 전화도 안 왔어. 일을 연락도 안 해달라는. 오고 심지어 광고도 안 들어오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2달 동안은 그냥 연락도 없고.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얼마나 막연한가 하면 누가 연락 와서 일합시다라고 안 하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잖아. 끝을 모르는 거죠. 끝을 모르니까 네. 이게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좀 멍하게 앉아있었나 봐요. 멍청하게. 뭐 혼자 그 생각했겠지. 야, 나 이거 언제까지 놀아야 되지? 뭐 그랬겠지. 네네. 그 멍청하게 있으니까 아내가 툭 치면서 여보, 당신은 그게 안 어울려. 아 힘내. 당신이 만약 못 벌면 내가 피아노 교습소로 차려가서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당신 일 안 해도 먹고 살아. 그러면 그 기죽지 마.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 왜 천상병 시인의 그 이 세상 소풍 끝난 날이라는 말이 있잖아. 그 말 자주 써먹어 나한테. 당신은 이 세상에 소풍 나온 사람 같이 잘 놀다가 그렇게 막 심각한 표정 짓는 거 진짜 안 어울려. 딱 그 말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좀 용기를 주더라고. 사실 선배님 심각한 표정 잘 안 어울리시죠. 나는 안 어울리는 게 너무 많아요. 한 30명 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. 네. 내가 젓가락 다 들면 누가 손 닥쳐 하지 말라고 하지 안 마세요. 어울린대. 그러니까. 이거 하나 자체가 너무 안 어울린대. 네. 그러니까 저는 안 어울리는 게 많아요. 네. 이게 그 앞서도 말씀하시기를 방송을 여전히 하고 계시지만 MC로서의 섭외가 안 들어오는 그 시점을 은퇴로 본다. 제가 기억하기에는 알토란 MC 알토란까지 했죠. 네, 꽤 오래 하다가 이제 한 7년 했어요. 그 이후로는 MC를 안 하신 네. 건가요? 이제 정규 프로그램의 MC를 고정으로는 안 하셨는데 그때 그 마음은 어떠셨어요? 그래서 내가 알토란이 끝나고 이제 방송을 잃는구나. 난 평소에 그 생각했어. 나는 방송의 보약이라고 생각했거든. 그럼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방송을 하는 동안은 안 늙을 거다. 살아있으니까 내가. 내가 방송을 지키는 한 방송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. 뭐 이런 그렇지. 믿음이 네. 있죠. 네.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느 날 방송을 잃게 되면 팍 늙어버릴 것이다. 내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.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뭐 가꾸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지. 하지만 네. 이 일이 없어지면 우리가 가꾸거나 관리할 그렇지. 이유와 명분이 모든 게 없어지잖아요. 느슨해져 버리니까 네네.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. 그래서 알토란 딱 끝나고 나서 팍 늙었어. 선배님이 느끼시기에도 많이 늙었어요. 내가 봐도. 내가 봐도 많이 늙었어요. 사실 저도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그 시절이 기억나는데 이제 알토란 그만두시고 한 서너 달 만에 저희 아침마당을 나오셨을 거예요. 근데 그냥 심리적인지 선배님 어깨가 유난히 좁아 보이는 거예요. 느낌상. 알토란 할 때만 해도 난 MC니까 우리 직업 MC니까 MC 할 때는 펄펄 살아있는 거야. 네, 맞아요.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깨 쪽지가 축 처질 수밖에 없어요. 그거 팍 늙어버렸어. 사실 알토란 하실 때만 해도 야 재원아 너도 나와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은 많아 막 이런 얘기 자신 있게 하시고 그러셨거든요. 맞아. 네. 근데 알토란 그만두시고 아침마당 나올 때는 왠지 좀 뭐지? 그래도 내게는 영원한 선배님이신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.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우리도 인간이니까. 그럼요. 네, 받아들여야죠. 뭐. 많이 늙었어. 아유 그래도 여전하세요. 재원 씨는 늙지 마세요. 아유 저도 뭐 이제 많이- 재원 씨는 아직 지금 나이만큼도 안 보이거든. 아유 안 감사합니다. 보이니까 네. 늙지 말아요. 늙으면 안 돼. 어쨌든 그 우리가 일을 그만뒀을 때 이런 마음을 이 배우자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? 저는 아무 변화 없이 가만히 있는 그 상태를 지켜주는 게 저에겐 큰 위로가 되거든요. 어떤 물리적인 위로, 뭐 요즘 힘들지 뭐 이런 얘기보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켜가는 게 전 큰 위로가 돼요. 근데 오히려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위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내 있어요. 솔직한 마음 얘기할게요. 네네.
알토란 잃었을 때 내 방송은 끝났다 이제. 방송 생활 끝났구나. 그래서 완전히 방송에서 한번 은퇴해 보려고 생각했어요. 아, 그래요? 아예 방송을 안 하시려고? 출연자로도 안 나가고 아예 그냥 화면에 안 나오는 사람이 돼보고 싶었어요. 사실 저희 아침마당 제작진이 연락을 드렸을 때 예. 한동안 안 나오겠다고 예. 하신 적이 있어요. 내 속으로는 그걸 굳혔었다고. 완전히 한번 방송을 잊어봐야겠다.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도 만약 섭외 들어오면 안 한다 그래. 그래서 방송 들어와도 나한테 직접 오는 거는 저 방송 좀 쉽니다 이렇게 하고 안 했어요. 안 했는데 마누라가 뭐라는가 하면 여보 사람 잊혀지는 거 잠깐이야. 맞아요. 당신 TV에 안 나오면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다니면 왕종원 씨네 하고 서로 반갑다 하기도 하지만 당신 한 2, 3년만 방송 안 하면 그냥 잊혀져 버려. 그걸 얼마나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 줄 알아? 그거 몰랐어 당신. 그런데 아무 소리 하고 방송해. 아내의 운명에 의해서 한 거예요. 그러셨구나. 예. 근데 하길 잘하셨다는 생각이. 그래도 방송을 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죠. 우리는 방송하고는 떼면 안 돼. 맞아요, 사실. 그럼요. 네네. 그렇잖아요. 우리는 방송을 해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. 설령 퇴직을 했다, 설령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가 기쁨을 누리던 그 영역은 조금이라도 지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. 요걸 차고 있어야 돼요, 요거를.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소리를 확성해주는 어떤 도구가 우리에게는 원동력이고 그렇지. 삶의 이유이기도 하니까. 그럼 우리의 목소리가 네. 요걸 차고 있을 때하고 안 차고 있을 때하고 달라요. 이거 차면 마이크에 흡음이 잘 되는 소리로 변해요. 네. 공명도 좀 있고 그렇죠. 소리가. 근데 이거 없으면 말을 아무렇게나 하거든.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평소에 내가 그런 데 있잖아.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. 그 요걸 딱 차면은 아나운서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러고 보면 평상복에도 마치 액세서리처럼 마이크 모양을 하나 달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거 진짜 고마운 거죠. 그러네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의 이 영역을 지킨다는 것. 저 퇴직하고 새로운 일들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공백기가 짧지만 있었잖아요. 그때는 제 정체성이 없었잖아요. 그리고 제 소속감이 없으니까. 그것도 힘들더라고요. 황정민 아나운서가 책을 내서 제가 추천사를 써줬는데 출판사에서 연락 와가지고 저 김재원하고 괄호 열고 소개글을 뭐라고 할까요? 하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 소개글에 전 아침마당 진행자 전자가 들어가면 괜히 좀 그러니까요. 그래. 예. 전 KBS 아나운서 그건 맞아. 아니잖아요. 예, 예. 근데 그 당시엔 저에게 현직이 없었거든요. 야, 이 현직이 없는 내 소속감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릴 방법이 없다라는 건 무기력해져요. 근데 이 부분을 좀 배우자들이 고려를 해주면 뭔가 소통이 달라지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.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. 네. 제가 결혼할 때 네. 결혼하면 원래 신부 쪽에서 이렇게 한복 한 번 해주는 거. 그러기도 했죠. 한복 해주잖아요. 네네.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집사람한테 네 남편 한복 하는데 단추는 금단추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나 봐 우리 엄마가. 그래서 그거 보면 시험만 노려서 한 거야. 알게 모르게. 네. 내 거하고 우리 아버지 거하고 두 개를 시집을 해왔거든. 네. 요새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처음에 우리 엄마가 다 금단추 달아라 하길래 좀 의아했대. 근데 지금 와서 뭐라는가 하면 여보 당신 엄마가 해안이 있나 봐. 금가? 그 두 벌에 있는 금 100돈이래 100돈. 100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? 그때 금 한 돈에 한 3만 원 했거든. 네. 그게 지금 80만 원이잖아. 몇 배예요? 그러니까요. 난 부자 됐어. 사실 금단추 한 양씩 하기도 했으니까. 네, 100돈이 100돈. 요 조끼하고 마고자하고 네. 마고자는 2만 원 거 달잖아. 그러니까요. 그 말 딱 마누라 하는 것도 마이크를 금 마이크를 하나 해달라 할 걸. 2만 원. 핸드 마이크 하나 금으로 했으면은 지금 몇 억 돼 있을 텐데. 네, 그런 일이 그렇게 무섭죠? 일어나기도 하는군요. 네, 또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. 네. 정말 선배님하고 옛날 얘기 뭐처럼 도란도란 나누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뉴스를 하고 있었는데 선배님 저 부르셔서
넌 MC를 해야 돼라고 말씀하셨어요. 제가 선배님 진행하시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리포터로 나가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저녁 때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재훈아, 너 뉴스에 너무 오래 있지 마. 넌 MC를 해야 돼. 평생 MC 해야 돼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게 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. 선배님은 기억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네, 넌 MC가 어울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. 근데 MC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거든. 네네, 맞아요. 자기한테 맞는 걸 해야지. 네네. 그게 아주 큰 힘이 됐는데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뵙고 또 선배님 이야기를 들으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아무튼 네. 그 재원 씨는 MC로 성공을 거뒀잖아요. 아닙니다. 아침마당 MC 했다면 사실 그냥 뭐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. 아침마당 떠날 때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아쉬워해 주시고 서운해해 주셔서 참 잘했어요. 네, 정말 감사했고요. 또 서운해 하셨던 분들이 저희 지금 김재훈 TV에 오셔서 다 구독해 주시고 또 매일 댓글 남겨 주시고 또 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. 하나 제가 이제 그 재원 씨에 대해서 여러분께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. 네. 이 김재원 아나운서는요 이중적인 게 없어요. 아이고 아닙니다. 네. 진짜 있는 그대로의 네.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는 후배인데 아주 솔직하고 마음 약하고 아유. 착하고 그런 좋은 부분만 다 모아놓은 사람이에요.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언제까지나 여러분께서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 팬이 돼주시고 네. 이 프로그램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제가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사실 쑥스러워서 거리에서 누가 저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잘 인사를 못 드려요. 물론 인사드리고 웃고 합니다만 스스로 그 민망함을 잘 감추지 못해요. 그래서 이 자리 빌려서 혹시 제가 거리에서 환하게 인사를 못 해드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양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. 어쨌든 저는 구독자 여러분께 그리고 아침마당을 사랑해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갖고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. 선배님과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 도란도란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. 그리고 퇴직 이후에 또 은퇴 이후에 부부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서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면 그 소통은 훨씬 더 순조로워지지 않을까 부탁이 하나 생각합니다. 있는데. 네. 재원 씨는 절대 기죽지 마요. 네네. 만약 우리 둘이가 만약 기가 죽어서 같이 앉아 있잖아.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마음고 불쌍한 사람들로 보일 거예요. 그럼요. 네네, 알겠습니다.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왕종근 선배님과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? 작은 일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